그 교재가 좀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교재를 우리가 좀 이제 다른 반이랑 좀 진도를 좀 맞추려고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 게 현재 그게 이제 랭크 1부터 랭크 77까지 있어요. 지금 그게. 그래서 총 77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교재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진도를 나온 게 17까지인가 진도를 나왔어요. 랭크 17까지 이제 진도를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제가 평상시에 아마 진도를 나가는 거는 한 2개 내지 3개?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한 평균 3개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3개 랭크 정도를. 그러면은 숙제 부분은 아마 앞부분에 있는 거를 제가 좀 플러스해서 숙제를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수업 내용을 이제 들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보고 이제 한글 구문 분석과 영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항상 이렇게 영작 시간 딱 시작할 때 그때 제가 한 30분? 20분 내지 30분 정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해오신 걸 가지고요. 어차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방학 시간표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공지 한번 혹시 보셨나요? 엊그젠가 내가 공지했었는데.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방학 시간표가 되는데 여러분이 6시에서 8시까지 수업일 거예요. 6시에서 8시. 등원 시간은 5시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방학 때는. 그래서 그 30분이 수업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 늘어난 시간만큼 제가 요 앞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봐드리면 딱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지금까지 여러분이 썼던 영작 교재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교재 구성을 뭐 이렇게 한번 처음에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컨텐츠에 랭크 1부터 랭크 77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보통 뭐 이제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영작을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조동사 아니면은 시제, 뭐 부정사, 분명사, 분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섹션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재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좀 더 세분화된 구문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앞서서 오늘 이제 데일리 테스트 이번 주까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일리 평가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하기 전에 앞서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고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과를 좀 볼게요. 어떤지. 퀴즈가 있었어? 아,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이 별표는 뭐예요? 아, 네네네. 좀 쉽게 말하면요.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격으로서 표현을 해줍니다. 의, 이걸 표현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불량한 태도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격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생략이요? 아, 관계대명사 생략이요? 관계대명사 생략은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는 시제가 틀렸죠. 어차피 월가 아니니까. 월가 아니니까. R지 R. 자, 그 다음에 생략 부분은 상관없어. 생략은 상관없어. 근데 이건 뭐야? 바나노? 바나노는 뭐야? 바나도. 다시 가. 바나노? 원래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 겹쳐갖고 안 보여. 쓸 때,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이. 이건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그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밑줄을 해갖고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쓴 답을 내가 좀 보고 싶어서. 알겠지?
대체적으로 사소한 것들 많이 쓰는데 잘했네. 요거는 좀 아쉽네. 수동형이라는 거 신경 쓰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잘했네. 오케이. 정리. 바꿨었다. 기본 말이야. 아, 이거는 이 분사 9가 소년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요 뒤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얘는 뭐가 문제예요? 아, 그러네요. dropping. 네. 네, 이거는 오형식 구조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보가 나오니까. 네. 틀렸어. 뭐야 이거 왜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 뭐야 이거? 따로따로 붙여. 이 자수가 따로따로 붙여야지. 얘들아 그 스프링노트 무거울 테니까 전에 그 내신 대비 때 했던 앞부분 있죠? 그거 다 뜯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여기서 지금 뜯지 말고 너네 각자 집에서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알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요번 이제 기본 파트로 낸 거는요 분사 그리고 오형식 동사에 관련된 거를 한번 이제 테스트로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볼게요. 1번부터. 자,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인기가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소년들이 이제 주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요놈이란 걸 알 수 있고요. 거리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 춤을 추고 있다. 동사인데 진행형이니까 뭔가 능동형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현재 분사를 쓰라는 거겠죠. 물론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이렇게 쓰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쓴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the boys dancing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소년들은 자 그 지역에서 인기가 있다 are popular 그 지역에서니까 in the area 그대로 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를 뒤따라가는 남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구라는 의문사 나왔으니까 항상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써줘야 되지. 그리고 남자가 주어가 됐는데 이 남자를 수식해주는 녀석이 이 앞에 나와 있죠. 그를 뒤따라가는 됐나요? 그래서 그를 목적어 뒤따라가다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역시나 여기다 쓰셔도 됩니다. who is 써도 돼요. who is. 그래서 who is the man? 그 남자가 누구냐? 어떤 남자? 그를 뒤따라가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녀가 깨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자 여기에서는 깨진이 거울을 수식하는 거죠. 즉 분사 하나의 단어가 수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그녀가 서 있었어요. She stood로 써도 되고 was standing으로 써도 됩니다. 그녀가 서 있었는데 in front of a broken mirror. 여기에서의 broken이 다시 한번 mirror 이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필리핀에서 생산된 바나나를 먹고 있다. 사실 여기에서 버네너스 복수형으로 썼는데요. 단수형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건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I'm eating bananas. 그 다음에 어떤 바나나냐? 필리핀에서 생산된. 자, 생산된이라는 과거분사가 수식을 하는데 이 덩어리가 지금 수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제이크는 그의 머리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 느꼈다. 얘가 뭐뭐 하는 걸 느끼다. 이게 뭐야? 지각동사지, 지각동사. 됐어요? 그래서 오형식 구조로서 제이크는 느꼈습니다. raindrops, 빗방울이 falling, 떨어지는 것을요. on his head, 그의 뚝배기 위로. 됐지?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그 정치인의 불량한 태도가 자, 그 정치인의 불량한 태도가 주어가 되겠죠. The politician's bad attitude. 여기까지가 주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었다. 자,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니까 사역동사 같은 이제 make가 나오겠죠. 그리고 us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PP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실망을 느끼게 만드는 거니까. 됐어요? 실망을 당하게 만드는 거니까 PP형을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들은 다음 주에 금요일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치워지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뭐뭐 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사역동사, 대표적으로 have라는 놈이 되는데
have라는 녀석 대신에 우리가 비슷한 말로 이제 get을 쓰기도 합니다. get. 다만 차이점은 뭐냐? have는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과거분사형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근데 get 같은 경우는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을 나타낼 때는 투부정사, 수동을 나타낼 때는 pp형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목적어 pp형이 나온 거죠. 왜냐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치워지는 거니까 과거분사인 removed를 써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들은 뭐뭐 하게 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치워지게 할 것이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도서관에 들렀다가 여기서 들르다라는 표현을 아셔야 될 텐데요. stop by가 바로 들르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drop by라고 합니다. drop by 또는 stop by 그래서 들르다는 뜻이에요. 자, 도서관에 들렀다가 I ran into my ex-boyfriend. 나는 전 남친을 우연히 만났다. 여기에서 run into라는 게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마주치다. 비슷한 말로는 우리가 이제 encounter라고도 이제 합니다.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해볼까요? bump into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bump into. 얘도 우연히 마주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되게 상황이 최악일 것 같죠? 도서관에 들렀다가 전 남친을 만났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왼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수식에 관련된 거, 그리고 오른편에 7번까지는 이제 오형식 구조, 즉 보어로 쓰인 분사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내용은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다라고 이렇게 전부 다 분사에 관련된 쪽으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랑은 약간 좀 다른 구성으로 좀 테스트를 낼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rank 18가 동격을 나타내는 구문 여기부터 볼 건데요. 자, 보기 전에 앞서서 컨텐츠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컨텐츠는. 컨텐츠를 한번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텐츠를 보면은 역시나 세분화가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큰 틀은 비슷해요. 큰 틀.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떤 이제 문장의 구조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나오죠. 수일치나 능수동 이런 것. 자, 근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또 분사에 관련된 거 나오고 또 관계대명사 나오고 시제 나오고 오형식 나오고 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어법을 기준으로서 이제 순서를 나열했다라기보다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구문이나 어법들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쌤은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전에 그 우리 첫 수업 때쯤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때 서술형에서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 문제를 잘 못 푸는 이유가 나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학교 때 어떻게 했느냐가 그 고등학교 때 서술형을 결정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충격받았던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내신 대비를 했던 고2의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고2의 한 친구가 서술형을 쓰는데 헷갈렸다는 거야. 헷갈려서 이제 영작을 못했대요. 근데 그 헷갈린 내용이 뭐였는가? 중3 때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중3 때 이 도치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도치에 관련된 건데 얘가 순간적으로 그게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일부분을 틀렸는데 부분 점수도 못 받고 그냥 5점이 날아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되게 잔인한 게 뭐냐면은 그런 특정한 구문,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주요 구문이라든가 영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 악랄한 사람들이 시험에는 그렇게 내버리는 거야. 시험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결국에 지금 이번 중3 과정에서 얘네들을 얼마만큼 기본기를 익히느냐가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의 서술형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잘 익히면서 가시면 좋겠죠. 당연히 다 완전히 뭐 익히거나 외우기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적어도
최소한 얘를 명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어법적 특징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안다 하더라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랭크 18번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좀 순서가 약간 다르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을 보시면은 동격을 나타내는 구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동격 자체가 사실 원래 명작으로는 그렇게 잘 안 나왔었거든. 원래 동격 자체가. 근데 이번 딱 기말고사 때 저 거의 처음 봤어요. 제가 여기 후곡에서 3년 반 동안 이제 지난 3년 반간 이제 우리 학원에서 고등부 내신 대비를 해왔는데 서술형에서 동격 갖다가 낸 거는 제가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 기말 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동격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격이라는 게 무엇일까?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동격이 뭘까요, 여러분? 동격. 같은 거. 뭐가 같냐가 중요하겠죠. 뭐가 같냐, 그렇죠? 여러분이 동격이란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막상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격이라는 거는 지금 혜인이가 말한 대로 똑같은 걸 말하는 건데 뭐가 똑같은 걸 말하는 거냐? 어떤 명사와 명사가 똑같은 걸 동격이라고 불러요. 명사와 명사가 같은 거. 됐어요? 어떤 명사와 어떤 명사가 같은 걸 다시 한번 뭐란다? 동격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명사, 명사구, 명사절 전부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전부 다 우리가 동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각각 단어를 이용하는 방법, 구를 이용하는 방법, 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동격의 표현법 중에서 단어를 활용하는 건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명사를 쓰고요. 콤마 찍고 명사를 쓰는 겁니다. 겁나 단순하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사를 쓰고요, 콤마 찍고 or 쓴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or라는 단어는 또는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또는이 아니라 즉이라고 해석이 돼요. 즉,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단어는 뭐 요 정도? 하나만 더 쓸까요? 대쉬로 표현하는 경우 있습니다. 대쉬. 이렇게 찍 그어져 있는 거. 찍 그어져 있는 거. 우리가 이 찍 그어져 있는 게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거는 하이픈이라고 있고요. 긴 거는 대쉬라고 있는데 이 대쉬가 원래 동격을 나타냅니다. 동격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구를 활용하는 거.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명사 뒤에 of의 명사가 나옵니다. of의 명사. 그러면 전치사의 명사라는 이 덩어리 구가 되죠. 구. 이 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똑같아진다. 이렇게 동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이 있습니다. 절. 자, 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에다가 뒤에 대시 나옵니다. 대.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완전한 문장을 그냥 제가 삼형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똑같다. 동격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대시를 썼는데요. 사실 이 대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 경우는요. 사실 단어뿐만 아니라 구절도 다 되긴 합니다. 즉 대시 뒤에는 명사 단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가 나와도 되고 절이 나와도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대시는 사실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동격을 해석할 때는 그냥 즉 이거야 이거 그냥 즉으로 해석하면 돼요. 즉.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동격이라는 거는요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좀 뭐랄까 부연 설명에 조금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충 설명? 그러니까 보어랑 약간 비슷한 속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어랑 비슷한 속성. 예를 들어서 내가 he is만 썼어. 그는 뭐뭐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얘가 뭐 어쩌라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보어를 쓰는 건데 그 보어로서 뭐 예를 들어서 rich man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와 그 부유한 남성이 둘이 동일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격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형식. 즉 명사 보어가 나왔을 때 동격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결국 동격이라는 거는
어떤 녀석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즉 보어랑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이 좀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좀 읽어보자면 명사의 구체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라고 나와 있죠. 보충 설명해주는 개념이야. 그래서 콤마나 오브나 대절과 같은 그런 덧붙은 문장들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뭐다? 동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에 예시를 보면은 자, 틀린 곳을 찾아 밑줄 긋고 바르게 고쳐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을 보면 thousands of travelers 여기 주어 나왔죠? visit 동사 나왔고 와이키키 해변 목적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인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와이키키 해변이 뭔지 알 수도 있지만 내가 참고로 제가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내미가 8살이거든요. 근데 내가 8살짜리 아들내미한테 받고 그 아들아 우리 와이키키 해변 갈까 이러면은 와이키키 해변을 알겠어? 모르겠지 일반적으로는. 그치? 그러니까 아빠 와이키키 해변이 뭐야? 라고 물어보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아 와이키키 해변을 방문하는데 아 그게 뭐냐면은 이런 곳이야. 됐어? 좀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콤마로서 표현을 했고요. 뒤를 보면 원이 나와 있지 원. 이 원과 와이키키 해변이 둘이 동격이 되는 거야. 됐어? 자, 많은 여행객들이 그 이제 와이키키 해변을 방문하는데 아 근데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됐어? 그래서 one of the famous places you saw in a movie. 너가 영화에서 본 유명한 장소 중 한 군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단어와 단어 이 두 가지를 동격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I started a rumor which Joshua라고 나왔는데 여기 위치가 틀렸어요. 대서로 써야 됩니다. 자, the rumor. 자, 나는 루머를 시작했는데 어떤 루머냐? 이렇다는 루머가 되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루머와 대절 이하 내용이 둘이 똑같다. 이게 바로 뭐다? 동격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격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 특히 이 대세 관련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다? 여기 뒤에 나온 게 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어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뒤를 보면은 Joshua had cheated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cheat라는 동사가 자동사거든. 자동사.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수식어 나오고 그냥 문장이 끝난 거야. 그래서 조슈아가 부정행위를 했었다는 거지. 지난 시험에서요. 됐어요? 지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그런 것이 바로 뭐다? 루머라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동격 관계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The actual chance. 여기까지가 주어야. 대시 나왔어. 대시 나왔다는 거는 뒤에 절의 형태, 즉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뒤를 보니까 encountering a bear in the mountains of Korea is very small. 자, is 나왔고 very small 나왔어. 여기까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chance와 동격이 돼야 되는데 봐봐라. get은 다시 한번 뭐야? 요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없어요. 주어 동사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은 주어 동사는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덩어리가 길게 나와 있는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시 아니라 오브라는 형태로 이렇게 써줘야죠. 그래서 보시면 오브라는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encounter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온 거죠. 동명사. 되셨나요?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국의 산에서 곰을 마주칠 실질적 가능성이 아주 작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chance라는 가능성이라는 말과 of blah blah blah라는 말이 둘이 이제 똑같은 말, 즉 동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여기 아래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쌤이 설명한 거야. 단어 버전, 두 버전, 절 버전.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지금 중등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코로나 때문에 서술형이 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올 객관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당연히 그딴 거 없습니다. 당연히 서술형이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학교마다 물론 차이가 있는데 좀 희한한 그 시험 문제를 내는 데가 있어요. 좀 희한하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일단 대화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 동대고 막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을 보면은 서술형이
뭔가 일반적이지가 않은 이제 그런 걸 좀 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내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냈을까? 그냥 이제 제 뇌피셜인데요.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은 작년에 당연히 중3이었고 이 학생들은 서술형을 사실상 제대로 안 겪어본 학생들이에요. 맞죠? 전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특히나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를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그럼 이런 시점에서 고등학교 때 서술형을 출제했을 때 아주 약간만 어려운 걸 내더라도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서술형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해결을 잘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자면 내년에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초반 1학기 때는 서술형이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좀 그런 뇌피셜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잠깐만 지울게요. 그 대화고가 기말은 아니고 중간고사 때 이제 어떤 시험을 냈었냐면요. 실제로 시험 이제 원문에서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지문에서 어떤 게 동격으로 나왔었어. 동격으로 이런 문장이 있었어. 근데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이 that 어쩌고 저쩌고 올해가 아니었구나. 작년이었다. that 어쩌고 저쩌고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 동격절에. 그리고 얘랑 같은 의미가 되도록 바꿔 써라 이렇게 나온 거야. 바꿔 써라. 근데 그 시작도 안 알려줬어요. 그냥 빈칸으로 뻥 하고 들려 있어. 힌트 단어도 없어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멘탈이 나온 거야. 뭐지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접근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아까 전에 구 버전은 오브의 명사를 쓰고 절 버전은 대주어 동사를 쓴다고 했죠. 그렇죠? 얘네 둘은요 상호 호환이 가능해요. 바꿔 쓸 수 있어.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도 있거든. 사실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반대로 해볼게요. 대주어 동사에서 오브의 명사로 어떻게 바꿔 쓰느냐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분사구문 배웠었지? 그 분사구문과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약간 비슷해요. 잘 봐봐. 어떤 과정으로 가면 되냐면 이 예문으로 보여줄게요. 예문으로. 자, 이거 2번 예문으로 보여줄게. 여기에 대수로 나왔었죠 원래? 이렇게 나왔었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오브의 명사로 만약에 바꿀 거라면은 여기까지만 건들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주어 동사 나온 데까지만. 뒤에는 건들 거 없어요. 잘 보세요. 자, that을요 오브로 바꿉니다. 자, 전치사로 바꿨어. 근데 문제가 뭐야?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잖아. 우리가 명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동사 부분 있지, 동사 부분. 얘를 동명사로 바꿔주면 돼. 동명사. 알겠지? 근데 지금 요 문장은 조금 어려운 게 얘는 과거인데 얘는 대과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대과거 시제로 써줘서 having cheated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 조슈아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조슈아. 이렇게 쓰면 돼. 쉽죠?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아주 간단하지? that을 o브로 바꾸고 얘 그대로 내리고 얘 어떻게 썼어? 그냥 ing로 썼어요. 됐어? 이거야 이거. 선생님 이거 문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는가? 문법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전치사가 나왔죠? 여기에 뭐가 나왔어? 명사, 즉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동명사.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조슈아는 뭔데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의미상 주어. 됐어? 원래 우리가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쓰거든. 그러니까 조슈아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만약에 조슈아가 아니라 she라고 나왔다고 쳐볼게. she라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때는 여기다가 she를 쓰면 안 되겠죠. 목적격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her라는 형태로만 고쳐주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반대로 갈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반대로 갈 때는 오브에서 여기로 갈 때는 that으로 바꾸고 주격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어?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다. 의미는 똑같아요. 이걸로 쓰나 이걸로 쓰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오브의 명사로 할 때 ing형으로 써주는 거야. ing형으로. 되셨죠? 주어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목적격으로 가겠죠. 목적격.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여기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3번에서. 여기는 오브의 동명사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가 거꾸로 대주어 동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브를 대서로 바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는 encountering에 대한 의미상 주어가 없죠. 그렇죠? 주어가 없어요. 선생님, 근데 주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주어를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주어가 없다는 거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주어가 겹쳐서 뺐다. 겹치니까. 두 번째, 겹치지는 않는데 문맥상 알 수 있으니까 뺐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 주어는 이 actual chance잖아. 기회잖아. 기회. 근데 기회가 공을 만난다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encounter의 주어는 일단 기회는 아니겠네요. 가능성은 아니야. 그러면은 이 encounter의 주어는 뭘까요? 문맥상. 네, 맞아요. 그냥 일반인들이죠. 뭐 일반인들. 그냥 일반인들이 한국에서 한국 산에서 곰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그냥 people 쓰면 되는 거야. people. 됐어? 그 다음에 시제. 이 encountering을 이제 동사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3인칭 단수 아니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시제가 현재형이니까 똑같이 현재형. encounter.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됐니? 이래도 똑같은 말이 된다고. 별거 없죠? 바꿔 쓰는 게 사실은 시험에서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보일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거는 간단한 어법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격을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단어와 단어는 콤마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구어 버전을 만들 때는 오브로, 세 번째, 절은 무조건 대시예요. 선생님, that 이외에 다른 걸로 동격을 나타낼 수는 없나요? 네, 없어요. 무조건 대시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1번 같은 거 위치 나오고 뒤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얘 틀렸네?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고. 알겠죠? 쉽죠? 오케이. 그러면은 영작 부분은 잠깐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갈게요. 자, 전치사의 의미와 쓰임이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설명 정말 성의 없다 이 책. 각 전치사의 의미와 쓰임을 잘 알아두자. 그럼 당연히 잘 알아둬야지. 뭐야? 아이씨, 이 정도면 나도 책 쓸 수 있겠다. 아니 저기 뭐야? 이거 혹시 이 원본 제작자님이 볼 수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 책 못 씁니다. 네. 다시 전치사의 의미와 쓰임인데 사실 지금 제목이 너무 좀 이런 말하기 뭐한데요. 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전치사라는 게 이제 종류가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보기에 나와 있는 녀석들을 좀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 of like, in spite of, like, because of, like, because of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like 시리즈부터 한번 볼까? like 시리즈. 자, like, unlike, 그 다음에 저기에 나와 있는 unlike.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해석을 하나씩 써볼게요. like, 이게 좋아하다 뜻은 안 쓸 거예요. 전치사니까. 뭐뭐와 같은이죠. 잘 알다시피. unlike는 뭐뭐와 달리. 얘도 전치사예요. unlike는요, 얘도 똑같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똑같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품사와 좀 특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like와 unlike는요 전치사입니다. 한글로 쓸게요. 얘네들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야. 그럼 like나 unlike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죠. 전치사니까. 자, 그런데 unlike라는 녀석은요,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형용사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보어와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두 가지잖아. 근데 얘는 또 보어만 가능해. 보어만. 그러니까 수식어가 안 되는 거야. unlike는. 됐어? 우리 그 형용사 시리즈 중에 어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asleep나, unlike나, afraid나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수식이 안 돼. 그러니까 보어만 가능해. 보어만. 알겠니? 그러면 얘들아, 얘는 보어만 가능하다 했으니까 unlike 뒤에는 명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 명사가? 안 나오겠지. 아니, 명사가 나오면 얘가 이걸 꾸며줘야 되잖아. 근데 꾸며주는 거 안 된다니까. 보어만 돼요. 보어.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건요, 겁나 쉽습니다. 뒤에 명사 있으면 like고 없으면 unlike예요. 아주 쉽죠?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야. 해석도 필요 없어. like와 unlike는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겠죠? 의미가 정반대니까. 뭐뭐와 똑같은 거냐, 뭐뭐와 다른 거냐 라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얘는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nstead of 나왔으니까 저 녀석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instead가 있고 instead of가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요, 대신에 라는 뜻이고요. 얘는 뭐뭐 대신에예요. 자, 품사는 instead는 부사입니다. 부사. 얘는 전치사예요. 그럼 당연히 instead of는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 여기 특징은 별거 없어. 이 특징은 별거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고등 독해 지문을 읽을 때 좀 그런 독해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 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잠깐 들어보세요. instead와 instead of의 문법적 차이는 진짜 이게 다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부사잖아. instead는 그러니까 그냥 콤마 찍어버려. 이렇게 보통 맨 앞에 나오면은 instead of가 나오면 of는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야. 아, 문법적 특징은 이게 다야. 정말 별거 없어. 그런데 우리가 독해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instead 이렇게 콤마가 찍힌 경우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자, 또는 instead of 어쩌고저쩌고 콤마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냥 instead가 나왔을 때는요, 대신에가 뭘 대신해냐라는 거냐면은 앞내용 대신해요. 앞내용. 앞에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앞내용 대신에 뒷내용을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instead of가 되면은 이 물결 내용 있지. 이 물결 내용 대신에 이러이러한 걸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instead의 대신에는 뭘 대신합니까? 앞내용 대신에야. 앞내용. 됐어? 앞내용 대신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런 거고요. instead of는 뭐다? 명사 대신에요. 뒤에 나오는 명사 대신에. 뒤에 여기 좀 지울게요. 뒤에 나오는 명사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차이라기보다는요, 해석적, 독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instead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에 띄는 게 여기 inspire, 여기 좀 눈에 띄네요. 자, 저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다 쓰지? 제가 여기다 쓰고 싶은데요. 미안한데 내가 저기 팔이 짧아갖고, 제가 키가 작아서 여기다 안 쓰는 거 아닙니다. 뭔가 좀 약간 비웃는 듯한 눈빛이 왔는데 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자, 써볼게요. spoil. 자, 얘는 조금 쓸 게 많거든. 여기 좀 지울게. 자, inspire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 despit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도 시리즈, although, 그 다음에 although에서 앞에 a를 빼서 do, 그 다음에 여기도 지울게. 자, 그 다음에 do 앞에 even을 붙여서 even do. 자,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의미는 이 다섯 단어가 전부 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를 반딩할게요. inspire랑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네도 비슷하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또는 여러분이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얘네들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품사가. 얘네들은 전치사죠. 그러니까 얘네들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얘네들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차이점이. 어렵지 않죠? inspire, despite 뭐 바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단어는요.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얘들아, 아까 전에 우리가 동격 배울 때 of하고 명사 나온 걸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꿔 쓰게 되지. 그치? 그러면 이거 하고 명사 나온 것도 이거의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도 있겠네. 됐어요? 원리는 아까 내가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because와 because of. 사실 얘네랑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얘도요. because
because of. 사실 이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일 텐데요. because는 역시나 뒤에 주어 동사,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나온다. 접속사 전치사죠. 됐나요? 여기에서 사실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 because와 because of를 구분하는 거는 사실 너무 쉽거든요. 뒤에 뭐 나오냐만 보면 되니까. 근데 또 은근히 한 번씩 나와 얘가. 근데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because of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거든. 오히려 그거를 너네가 좀 더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because of랑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because가 아니라. 즉 쌤이 지금부터 쓰는 애들은 전부 다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돼. 전치사. 알겠지? 자, 첫 번째는 due to 뭐 때문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owing to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owing to. 그 다음에 thanks to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on account of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쓸게요. 더 있는데 딱 네 단어만 쓸게요. due to, owing to, thanks to, on account of. 이게 전부 다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 to로 끝나잖아. to로. 이제 좀 치사하게 문제되는 법 좀 알려줄게요. 어떻게 치사하게 되냐면은 잘 봐봐 얘들아. 전치사지. 그럼 뒤에 명사 오지. 명사니까 동명사 쓸 수 있지. 동명사 맞지? 근데 because of로 내면은 쉬운데요. 만약에 owing to 이런 걸로 나왔다고 쳐봐. 이게 to잖아 to. 그럼 to 뒤에 여기다가 동사 원형 막 이렇게 써놔. to 부정사처럼 보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시험 내는 거야. 어법상 맞게 틀리게. 그럼 이제 애들은 이제 좀 약간 우리 제가 좀 이런 애들을요 좀 약간 격한 말로 제가 빡대가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빡대가리들은 이거 투부장사네. 이거 맞지? 이렇게 버린다고. 그게 아니야. 여기에 나와 있는 to는 전부 다 전치사야, 전치사.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원형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요 되게 잘 나와. 고1 특히 잘 나오니까 요 내담 표현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그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는 지금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깜빡하고 말 안 했네요. like 있죠, like나 unlike는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나머지들은 제가 전치사와 접속사를 나눠줬으니까 그 나눈 걸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일단 humans 나와 있어요. 그리고 whose eyes cannot move independently 이렇게 나왔는데 이 1번 문제 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해서 풀면은 여기 주어 나왔고 cannot move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자리네. 또 이러고 앉아있는 빡대가리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후즈기하는 얘 꾸며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수식가 없다고 쳐보면 결론적으로 뒤에 나온 건 명사밖에 없어. 명사밖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써야 돼? 전치사를 써야 돼. 전치사. 됐어? 그러면은 이제 전치사에 해당하는 거는 instead of, like, in spite of, unlike, because of 얘는 둘 빼고 다네? 그럼 이제부터는 해석으로 풀어야겠죠. 해석으로.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눈이 independently가 무슨 뜻이야? 독립적으로. 됐어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인간. 됐죠? 인간 블라블라. 카멜레온은 can look in two directions at once. 자, 한 번에 두 방향으로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멜레온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카멜레온이 아니니까 이렇게. 네. 뭔지 알지? 눈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쪽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할 수가 없다 이거. 됐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인간이랑 카멜레온이랑 비교하고 있는데 둘이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네? 그러면은 unlike 쓰면 돼요. 됐어요? unlike. 인간과는 달리 카멜레온은 이렇게 한다. 이 내용이겠죠. 2번도 한번 볼까요? The actress had the worst time last year. 자, 그 여배우가 작년에 최악의 시간을 보냈대. 뒷내용 볼게요. 루머 나왔어. 일단은 명사 나왔는데 뒤를 봐봐. 된 나왔네. 우리가 아까 봤던 동격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Someone had started. 잠깐만, 이거 동격이 아니네. 소리. 여기서는 동격이 아니네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아니니까.
뭐니까 관계대명사네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생겼는데 누군가가 시작했던 루머랍니다. 누군가가 시작했던 루머 때문에 작년에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because나 because하고 쓰면 되는데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게 아니야. 이거 대비야 없다고 생각해야 돼. 남는 거는 명사 또 루머밖에 없으니까 because of를 써야겠죠. 여기는 because of. 됐나요?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요. 고등부에서 다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Drink mineral water. 자, 그래서 mineral water를 마시랍니다. 주스와 소프트 드링크를 마시는 것 대신에겠네? 그러면은 이걸 마시는 것 대신에 이걸 마셔라.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겠죠? 근데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instead of가 되야겠네. instead of. 됐어요? 전치사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올게요. The pig we are raising. 자,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돼지가 is not blah blah other pigs. 자, 다른 돼지와 블라블라합니다. She is special. 자, 그녀가 특별하대요. 그 돼지가 특별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르는 그 돼지가 이제 she랑 똑같은 건데 얘가 특별하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다른 돼지들과는 다르다를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근데 not이 붙어 있네. 그러면은 다르지 않다 하면 똑같다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똑같지 않다라고 해야겠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like를 써야겠죠. like. 됐어요? unlike 쓰면 안 되죠? 뒤에 명사 있으니까. 됐어요? unlike는 지웠구나. unlike는 뒤에 명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 됐어?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치사의 의미와 쓰임 간략하게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랭크 20까지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한 부분 18, 19에 대해서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 쉬었다 시작. like랑 unlike요? 네네네 맞아요. 둘 다 돼요.
썼어요. 18번 아까 했던 거를 원래 스케치도 나갈까 했는데 오늘은 이만 할게요. 자, 그래서 그 18번이랑 19번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가요. 근데 이거는 되게 짧은데 내용 이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저기 뭐냐 아직 수업 시간 거의 한 40분은 남았는데 40분은 그냥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다 하는데 그지? 뭐가 아니야 또 이게 약한 저기 하지 말고 하나 정도는 더 해도 돼. 왜? 아니 이거 금방 해 이거. 야 이거 숙제도 아니야. 숙제는커녕 지금 수업 시간에 10분이면 나올 수 있어. 그치? 일로 가 씨. 뭐가 안 돼 자식들아. 어? 뭐가 안 돼. 아니 이거 얼마 안 되니까 하나 더 할게요. 알았지? 알았지? 뭔가 표정은 탐탁지 않지만 원래 내 스타일이고 아니 그럼 원래 내 스타일대로 한다? 닥쳐 다 닥쳐 그냥 해 이씨. 자 한번 볼게요. 20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차피 전치사네 여기도. 에이 뭐 약한 소리 하고 있어. 20번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랑 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설명은 아주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전치사 뒤에 동사 형태는 동명사이다. 아 뭐야? 자, 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는데 요때 요 자리에다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자 일반적인 명사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명사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구도 나올 수 있죠. 명사 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점이 뭡니까? 명사 구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명사 구에서는 동명사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투 동사원형 형태는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 이제 특징이죠, 특징. 자, 그래서 사실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와 같은 녀석은요,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수거처럼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거처럼 나오는 애들. 그게 아래에 짜자잔 이렇게 나와 있죠. 6단어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그러면 다 외워야 되니까 좀 죄송한데요. 당연히 다 외워야 됩니다. 이 6개는요. 이것들은요 다 너무나 잘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 이 6단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전치사가 to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 to가 나왔어요. 그렇죠? 전부 다 to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전치사의 to와 부정사의 to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시험을 굉장히 많이 내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잘 내고요. 그리고 수능 내신에서도 전부 다 잘 나오는 단골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는데 하나만 제가 더 쓸게요. From A to B입니다. 진짜 잘 나와요. A에서 B까지 이런 뜻이죠.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의 to도 뭡니까?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러니까 여기 B 자리에 뭡니까? 당연히 명사, 즉 동명사가 나와야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object to ing, 뭐하는 걸 반대하다. look for to ing, 중3 때 많이 나오죠? 뭐하는 걸 고대하다. 그 다음에 commit to ing 하면은 뭐뭐에 헌신하다, 바치다, 전념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저기서 commit이라는 단어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써보겠습니다. commit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devote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게요. dedicat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evote, dedicate. 됐죠? 저 두 가지가 둘 다 뭐뭐에 헌신하다, 바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A에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목적어 자리인데요. 뭐뭐를 뭐뭐에 바치다. 즉 타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도 쓸 수 있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ontribute to ing 하면은 뭐 하는 것에 기여하다. When it comes to ing. 자, 그래서 ing 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가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e accustomed to ing 또는 be used to ing. 여러분한테 이제 아무래도 좀 익숙한 거는 be used to ing라는 표현이죠.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이고 여기에서 used라는 표현 대신에 accustome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데다가 밑줄 쳐놓는 거예요. 지금처럼 to provide 이렇게. 그럼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출제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잘못 알고 있는 아까 내가 말했던 우리 빡대가리들 이게 왜 ing야? to 부정사지 to provide 이렇게 쓴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앞에 나와 있는 come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수거처럼 암기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6단어 플러스 semi sudden from A to B까지 해갖고 7단어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제가 잠시만요 좀 써놔야 되겠다. 어디 갔냐? 제가 제 책에다가 써놓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낼 거임 해갖고 내가 써놓을 겁니다. 테스트 낼 거임 써놨어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넘어가서 또 이제 뭐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뭐 말했던 건데요. 동명사와 달리 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솔직히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책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건데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자, 제가 하나 소개를 좀 해줄게요. 작년에 저동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저동고가 또 영어 시험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작년에 저동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원문에는 integrating 내가 그 명사 여기 뒤에 있는 게 잘 기억 안 나서 그냥 them이라 쓸게요. integrating them 이렇게 나왔었어요. 시작점이 어쩌고 동사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험에서 어법 문제로 나왔었거든. 어법 문제로 나왔는데 어떻게 변형됐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었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나온 버전이에요.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밑줄이 여기까지만 쳐져 있었어. 5부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어법상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고2에서 시험이 이렇게 나왔었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수민아, 왜 이렇게 깜짝 놀라? 어떨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수민이 맞는 것 같아요. 혜인이는 어떤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혜민이는? 맞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네? 승우야 어떤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뭐야 이거 지금 윤영이는? 왔다 갔다 해요. 정민이는? 뭐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자 마지막 다현이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역시 알바니야. 여러분 중에 답이 있어. 대단해. 어떻게 알았어? 정답은요? 틀렸습니다. 틀렸어! 이 자식들아. 아니 얘들아 봐봐. 위에는 integrating them이고 아래는 integrating of them인데 이게 어떻게 똑같겠어? 당연히 아니지. 됐어? 아주 단순하잖아. 자, 그래서 일단은 어법상 틀렸습니다. 얘는요. 틀렸는데 자 그러면 2단계로 가볼게요. 2단계. 그러면 얘를 올바르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질문하기 전에 integrate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단어가 좀 어려웠나? integrate가 뭐냐면 통합시키다라는 뜻이야. 통합시키다. 됐어요? 통합시키다. 자, integrating이 틀렸어. 왜 틀렸냐? integration 통합시키다라는 뜻의 타동사거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hem이라는 목적어가 나온 거야. 되니? 근데 여기 ove가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됐어?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인티그레이팅을 어법상 올바르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 오, 맞아요. 정답이 빨리 나왔네. 명사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명사형이 뭐냐?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integrating them 하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것들을 통합시키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동명사니까. 아래 해석이 어떻게 될까? 그것들의 통합. 됐어? 그럼 그것들의 통합이나 그것들을 통합시키는 것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됐어요? 그럼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리.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명사의 오브에 명사를 썼어요. 이거랑 뭐랑 똑같아요? 동명사 뒤에 명사. 여기서의 명사는 당연히 목적어겠죠. 이거랑 어떻다?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 동명사라는 거는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동사의 특성.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니까. 동사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동사의 앞에는 주어가 오거나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 이게 동사의 특성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동명사라는 녀석도 앞에 주어가 오거나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겠죠. 똑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동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니 명사는 동사의 특성이 없잖아. 명사는 명사지 뭐. 됐어? 그러니까 명사가 뒤에 목적어를 받는다, 보어를 받는다? 이런 게 불가능하죠. 됐어? 그러면은 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못 오니까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해준 건가? 오브라는 놈을 써서 이제 동격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런 약간의 공식 같은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에 나온 겁니다. 됐죠? 아마 전치사의 동명사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명사와 달리 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없죠. 왜냐하면 동사の특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명사로 쓰이는 단어는 동명사여야 하는데도 맞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움으로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이 value이라고 나와 있는데 value라는 단어, 가치라는 뜻으로 명사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앞에 ove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value money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건 어법상 틀리다는 거야.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 명사까지 나왔어. 근데 또 이어서 명사가 나왔네? 그럼 뭐야? 야, 어법상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명사, 즉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명사인 ing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될까? value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쓰거나 value money. 됐어? 돈의 가치를 두는 것 시나 아니면 value of money를 쓰면 돈의 가치 이렇게 쓰거나. 됐어? 둘 중에 하나로 써야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고2에서 무려 시험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요 문법 책이나 이런 데서 다루지 않아요. 안 나와 있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안 나와 있어. 이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그런 유형 중 하나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이 랭크 20에 나와 있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의 형태, 즉 투부정사의 형태를 쓸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치사 뒤에 명사, 명사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전치사의 동명사, 명사와 같은 형태로 써야 된다. 왜냐면 뒤에 명사를 받을 수 있는 건 동명사만 가능하니까요. 일반 명사는 불가능하니까.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시간이 많은데 하나 더 알았어. 더 이상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랭크 18번이 지금 이제 페이지가 52쪽이었나요? 네, 52쪽부터 해갖고 랭크 20번에 해당하는 57쪽인 것 같습니다. 52에서 57까지. 자, 여기까지를 이제 지금 한번 해보시는데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채점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 부분, 이제 어법 부분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한번 간략하게 풀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영작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작 부분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한글에다가 구문 분석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글에다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우리가 봉사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를 돕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얘가 이제 주어 동사겠죠. 이 덩어리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그렇죠? 한글에다 이제 구문 분석을 해보라는 거야. 우리가 기여할 수도 있대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대. 봉사를 통해 여기는 부사겠죠. 우리 지역 사회를 돕는 것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한글에다가 구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문에 맞춰서 여러분이 영작을 하시면 되겠죠. 방법이 있다. 뭐뭐가 있다는 우리가 원래 there 비동사를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어 나왔고요. 수식해주는 덩어리 대절 나와 있죠? 대절이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그럼 대절에 주어, 대절에 동사, 그 다음에 수식어, 요 순으로 쓰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한글 구문 분석을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점은 제가 실시간으로 할 예정이니까 랭크 18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 그리고 죄송한데 여러분 답지 좀 묻겠습니다. 네. 오, 자자자. 하나, 둘, 셋, 인원이 다섯이었어. 아, 흥미가 안 나. 아, 네네네네. 많은 것들 또 누구야? 네, 뭐예요? 네. 그렇죠. 예, 예.
말하고 싶으면은 이제 어라이칸다고 못 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렇게 쓰려면은 like를 쓰는 거죠. 뭐뭐 같다를 쓰고 싶으면 like를 쓰는 거고, alike라는 거는 비슷한의 뜻이에요. 비슷한 뜻. 그러니까 주어가 비슷하다. 뭔가 이제 그래서 보호는 딱 있어요? 아니요, 보어로만 쓰이는 거예요. alike 이제 자체가. 어라이크라는 뜻. 그러고 끝이에요. alike하고 끝. 뭐는 그냥 비슷하다. 어. 뭐랑 비슷하다고 그렇게 하나요? 뭐랑 비슷하다 하려면 이제 like를 쓰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보통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A and B는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혹시 이거 A를 헌신하게 하다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A를 B에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B에 해당하는 게 여기. 그쵸? 그러니까 A가 B하게 헌신하게 만드는 B 헌신하게 하다라기보다는요. A를 굳이 하자면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A를 B 하는 것에 몰두하게 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비슷해요. 맞아요. 혹시 이거 네. 어떻게 해석되나요? 문장 전체적으로 네. 우리는 찾고 있어. 그래서 노트를 나왔으니까 talented photographer.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진 작가를. 근데 이건 사진 작가가 되겠죠. Who is committed to providing excellent service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념을 다하는 이렇게 하면 되죠. 수동으로 써요, 그럴 때는? 그렇죠. 전념을 다하게 되는 그런 포토그래퍼입니다. 이 포토그래퍼가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이 포토그래퍼가 이 행동을 하는 거에 전념을 다한다는 거였는데, 근데 얘가 주어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행동에 전념을 다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했어요. 혹시 아까 되는 거 있어? 여기 이거 투비 게시 투인가요? 이쪽 투비를 써도 되냐 마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써도 되는데요. 보통 잘 안 써요. 보통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생략된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러면? 발음이 빨라. 아니 빠르다고 잘하고 있다. 오 이거 누가 만들었다. 참 현서가 안 왔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수업 10분 남았는데 이제 현서 여행 갔구나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어디 안 가나요? 여행이나 사실 하긴 뭐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어디 가기도 좀 그렇죠. 전 갈 겁니다. 백신 맞았으니까. 난 갈 거야. 몰라. 난 백신 맞았어. 그러면 가영이가 좀 많이 있으니까 가영이 한번 시점해볼까? 잠깐만.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4로 시작하는 게 더 낫겠죠. 4가 너무 때문에 이렇게 자부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4 더 right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자부심 때문에. 근데 어떤 자부심이냐? 이런 자부심 때문. 자부심 때문까지가 보호가 되는 거고 이 자부심을 수식하는 게 이제 형용사라기보다는 이제 동격이죠, 동격.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오브 이어가 나와요. 됐어? 오브하고 전치사 나왔으니까 종명사 된 것. 이게 이제 된 것, 인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가장 빠른 주자가 된 것. 그럼 이 비동사에 대한 보호가 이제 가장 빠른 주자가 되겠지. The fastest runner가 되는.
땜은 2였다. 어떤 자부심? 가장 빠른 무언가가 된 것의 자부심. 이렇게 된다. 됐어? 저의 형태는 오히려 잘 쓰네. 아, 잘했어. 오, 컨디션 좋은데? 이 얘기하면 또 불안해지지. 아니야. 좋아, 좋아. 오늘 다 봐줄 수 있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생각해볼까? 와, 글씨가 여학생 글씨 쓰는 것 같아. 아니, 잘 쓴다는 뜻이야. 여자애들도 글씨 잘 쓰니까. 생일 쓰나? 이거 아직 안 쓴 거지? 응. 뭐야 이거? 한 번 더 쓴다? 응. 오케이. 아, 연습을 한번 써본 거고? 오케이. 알았어. 아하, 이절 볼게. 수동태잖아. 기록 된다는데. 왜 여기서 썼어? 동사는 여기 있잖아. 여기. have, on이 여기 있는 거구나.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have 뒤에 일단 목적어 나오고 이 세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have, effect, o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영향을이잖아.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뭐야 이 한글 구문에서 이 주어동사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고 그냥 가로치고 있고 화살표 있고 이 자식아. 응? 이건 다시 그다음에 여기 봐봐. 다 쓴 거지 이거? 여기 3번 다 쓴 거지? 이게 뭐야 언세티스? 이게 뭐야 이? 진짜 한 방에 쓰던가 이걸 왜 넘겨서 써 자식아. 스펠링 헷갈리고. 그리고 원래는 넘겨서 만약에 넘겨서 쓰려면 굳이 쓰려면 여기다 하이픈 붙여줘야 돼. 알고 있네?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써? 이씨. 써.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해석을 하면은 3번? 비슷비슷한 많은 부족들을 합치는 것으로 이게 파워가 힘을 사용하게 되는 거 권력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잠깐만요. 몽골 제국의 건국자인 징기스칸은 came to power, 권력을 갖게 되었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 여기에서는 근데 둘 다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컨투 동사 운영하면은 뭐뭐 하게 되다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만약에 전치사로 봐서 명사로 본다면은 권력적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투부정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얘 자체가 권력을 장악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파워가 동사로 쓰이면 그래서 YING 한 거죠. 많은 부족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북동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족을 연합시킴으로써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3번은 틀린 게 없는데? 없어? 근데 코가 있으면은 뒤에 그냥 동사 같은 그게 뭔 말이야? 그거 명사 이 명사랑 이 명사가 등격이지. 얘는 아닌 거예요. 에이? 등격이 아니지. 여기가 주어고
이 덩어리가 동격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지. 됐어? 쉽게는 잘 줄 알았는데 내가 여러분의 손 속도를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손 속도. 푸는 건 잘 그러니까 잠깐만 다 맞는지 확인해 보겠어. 어디 보자. 오, 좋아. 아니야. 잠깐만. 아니 근데 잠깐만. 애매하네. 아니 맞는다고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어도만 바뀌어갖고. 아니 근데 이거는 여기선 괜찮아. 여기서는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저기서의 관점이. 자, 시간이 다 돼갔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요 여기 일단 요거 52에서 57. 그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어법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짧게 나와 있는 거. 그 부분 푸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한글 구문 분석과 영작을 좀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꼭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앞쪽인데요. 16쪽에서 2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6쪽에서 21쪽. 거기가 랭크 1에서 랭크 3까지예요. 랭크 1에서 3까지. 알겠죠? 자, 이 부분도 똑같이 하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수업을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 학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한글 구문 분석과 영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 내용은 특히나 제가 설명한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좀 헷갈리거나 좀 모호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체크를 좀 해오시면 제가 질의응답을 받아줄게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